오늘부터 KBL 팬들의 또 다른 축제인 플레이오프가 시작되었습니다. 6강 플레이오프의 출발을 알리는 시리즈 1차전의 주인공은 바로 잠실에서 열린 4위 SK와 5위 소노의 매치업이었는데요. 시즌 마지막 날 상당한 논란 속에 SK가 소노를 사실상 선택한 만큼 하위 시드인 고양 소노 입장에서는 시리즈 업셋을 원했겠으나 아무래도 전력만 놓고 보면 홈어드밴티지가 있는 SK가 유리해 보였고, 그래도 소노가 믿을 것은 MVP를 받은 이정현의 캐리력이었습니다. 시리즈 1차전의 중요성은 당연히 서로가 알고 있었는데요. 다만 안영준의 결장은 홈팀 SK에겐 분명 악재가 될 만했고, 경기 스타트가 좋은 쪽은 캔바오의 연속 3점을 보탠 원정팀이었으니 리그에서 가장 3점 시도가 많은 소노에겐 최고의 출발이었죠. 캔바오의 연속 득점은 이정현의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는 요소였고, 물론 홈팀 또한 김낙현의 3점으로 응수에 들어가나 했지만 막상 외곽 지원을 해줘야 할 톨렌티노의 얕은 난조가 닥친 가운데 경기 첫 3점을 가볍게 성공시키며 이름값을 해준 이정현은 어렵게 이번엔 빠른 템포에 이은 엔드원 플레이까지 만들어냅니다. 이는 원정팀 입장에선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경기 스타트였고, 그래도 홈어드밴티지가 있는 홈팀으로선 충격이었는데요. 그나마 자밀 원희의 존재감으로 어렵게나마 추격에 들어간 홈팀은 벤치에서 나온 김영빈의 3점까지 보태며 격차를 좁혀봤으나 소노 특유의 양궁 농구는 여전히 식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이정현과 나이트의 투맨 게임에서 파생된 캔바오의 3점이 나오는 등 현재까지 코트를 압도한 쪽은 원정팀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SK의 쿼터 마무리는 대단히 훌륭했으니 외곽 대결에서 밀리기는 했으나 착실하게 이 점을 정립하던 홈팀은 드디어 본인 역할을 해준 톨렌티노의 외곽 지원은 물론 득점 맛을 못 보고 있는 것이 문제인 다리에 올라갑니다. 이제 팀 최고의 에너자이저인 에디 다니엘의 속공 덩크까지 보태며 상대의 외곽 폭격에도 불구하고 격차를 거의 좁힙니다. 반대로 소노 입장에선 매우 찜찜한 쿼터 마무리였는데요. 그리고 이 쿼터 시작과 함께 홈팀이 가볍게 스코어를 뒤집은 사이 한창 뜨겁던 원정팀의 신바람 농구는 갑자기 사라진 느낌이었고, 특히 네이던 나이트의 밋밋한 모습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이제도 볼을 놓쳐 볼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이 달려갑니다. 게다가 게임 체인저를 맡아준 다니엘이 또다시 속공을 완성하며 SK는 자신들이 가장 바라는 수비에 이은 빠른 농구를 시전합니다. 설상가상 강지훈을 비롯한 원정팀의 파울 관리는 되지 않았고, 주력 선수들의 반칙 이슈는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노는 초반에 좋은 흐름을 잊지 못하는 느낌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럴 때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선수가 바로 에이스였고, 한동안 답답하던 3점 혀를 뚫어주는 외곽포를 터트린 이정현이 지금 선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이정현 또다시 업템포에 이은 연속 3점을 몰아치며 상대 타임을 유도합니다. 오늘 소노의 빠른 농구가 정말 인상적인과 동시에 이정현의 슈퍼스타 캐리력이 느껴지는 전반전이네요. 반면 오늘 원정팀이 준비한 원희 방면 수비는 꽤나 견고했고, 자밀 원희가 소노의 디펜스에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는 사이 한때 역전을 내줬던 원정팀은 결과적으로 전반을 앞서 나갑니다. 그 중심에는 전반에만 38점을 합작한 이정현과 캔바오가 있었고, 특히 이정현의 21점 퍼포먼스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었죠. 최악의 전반에 허덕이던 홈팀 입장에선 빠른 추격이 절실했으나 나이트가 무득점 부진과 별개로 좋은 컷인 패스를 뿌려주더니 SK에서 해줘야 할 원희와 김낙현의 존재감은 대단히 미미했으며, 그나마 에디 다니엘이 나름대로 골밑에서 고군분투해줬으나 캔바오 정확해요. 캔바오 오늘 석점 3개째입니다. 저게 무서운 거거든요. 전반부터 놀랍던 소노의 페이스 앤 스페이스 농구는 계속되었고, 파울이 나오긴 했으나 원정팀의 원희 수비는 매우 인상적이었죠. 다만 소노에게 찾아온 또 다른 변수는 너무 빠른 반칙 정립이었고, 전반전 때도 매우 이른 타이밍에 팀 파울에 놓였던 원정팀은 자칫 흐름이 묘해질 뻔한 상황에 들어가나 했는데요. 지금 사실 베스트 5 선수들이 그리고 캔바오 와 오늘 캔바오는 석점. 그러나 이번에도 수비 성공에 이은 캔바오의 트랜지션 3점이 나오면서 고양 소노는 정신 나갈 정도의 템포 푸시가 무엇인지 선보입니다. 반대로 SK는 보너스 상황에 놓인 이점을 전혀 활용치 못했고, 어느새 서로의 격차는 20점 이상으로 벌어지는데요. 이러다간 승부가 터질 수도 있는 홈팀은 타임을 신청했으나 타임 이후에도 그들의 포지션은 어이없는 턴오버로 끝났고, 짧았고요. 다시 임동석. 이번엔 이정현이 깨끗합니다. 오늘은 석점을 계속 뽀뽀.
원정팀은 세컨 찬스에서 파생된 기회를 이정현의 3점으로 연결시키는 등 그야말로 절정의 외곽 생산력을 계속해서 과시하는데요. 비록 이정현에 대한 파울콜이 다소 짜다는 느낌은 있었으나 이미 분위기가 너무 말린 홈팀의 공격은 보기 어지러운 수준이었고 그나마 힘을 내주던 에디 다니엘마저 흔들리고 있었는데요. 쿼터 후반이 되자 원희와 다니엘이 어떻게든 득점을 올려봤지만 확실한 분위기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기에는 쉽지 않아 보였고 그만큼 추격에 필요한 3점이 터지지 않은 게 매우 뼈아팠죠. 한편 홈팀이 어렵게나마 20점 안쪽으로 열세를 줄이려 하자 여지를 주지 않으려는 원정팀은 바로 타임을 신청하더니 상대 수비를 찢은 이정현이 깔끔하게 돌파를 성공시킨 데 이어 뭔가 보여주려던 나이트가 인유어 덩크를 실패하긴 했으나 디프레시를 걸렸어요. 수비 성공. 다시 체코전 두엔더크입니다. 오늘 답답했던 그래도 그는 백코트가 되지 않은 틈에 기어이 덩크를 꽂습니다. 어쨌든 덩크를 터뜨렸으니 해피엔딩이네요. 반면 홈팀 입장에선 역대급 흑역사로 남을 만한 후반이었고 자밀 원희가 타임 도중 동료들을 독려해보기도 했으나 막상 그조차도 상대 수비에 전혀 대응하지 못했으며 전혀 자비가 없던 이정현의 마지막 3점마저 보탠 원정팀은 쿼터 마무리까지 최상으로 끝내는데 성공하는데요. 이 정도면 가비지 승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경기 전개였죠. 심지어 파이널 쿼터 시작과 함께 캔바오가 또다시 3점을 추가하는 등 캔바오와 이정현 원투펀치가 상대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가운데 이정현 대신 벤치에서 나온 이재도마저 본인 역할을 해주는데요. 이데오스 앤드원. 오늘은 뭐 아무리 해도 여기에 백업 외국인인 이기디우스의 엔드원 플레이까지 나오자 이미 홈팀 SK 선수들의 멘탈은 붕괴된 지 오래였습니다. 경기가 말리다 보니 원희의 공격은 대단히 단조로워지고 있었고 오늘 기록만 보면 원희가 아닌 다른 선수를 보는 것 같았죠. 결국 어느새 원정팀의 리드폭이 무려 30점까지 벌어져가자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한 SK는 주전 선수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래도 엄연히 탑독인 쪽은 상위 시드 SK라고 평가되었는데 1차전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은 예상 못했네요. 이제 고향 소노의 남은 목표는 100득점을 돌파하는 것이었고 KBL에서 자주 나오지 않는 100점을 기어이 넘긴 원정팀은 최고의 1차전 승리를 원정에서 달성하는 데 성공합니다. 초반부터 가동한 자밀 원희를 향한 수비도 훌륭하였으나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건 고향 소노의 외곽 폭발력이었으니 3점 21개를 무려 53%의 성공률로 몰아친 것도 엄청났지만 더욱 인상적인 부분은 그들의 계속된 템포 푸시였는데요. 오늘 소노가 펼친 농구는 느리다는 편견이 있는 KBL이 충분히 빠르고 폭발력도 있음을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특히 29점을 폭격한 이정현의 퍼포먼스는 시즌 MVP다웠죠. 한편 SK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소노와의 만남을 선택했으나 이 쿼터 일부 구간을 제외하곤 시종일관 완벽히 끌려다니면서 그야말로 팀 역사에 남을 1차전 참패를 당했는데요. 이 정도면 그들의 선택이 한참 잘못된 느낌입니다.